이론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음모론, 2번 진화론, 3번 일반 상대성 이론.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음모론, 2번 진화론, 3번 일반 상대성 이론.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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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코너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선대위에서는 저희 지역구 광고를 못했어요. 해야지. 그거 중요하죠. 네,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그리고 하나 더 청정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선대위에서는 뭐 맡고 있죠? 온라인 소통 당장을 맡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지난주 의총에서 모든 보직을 내려놓고 후보자에게 정권을 실어줘서 새로운 어떤 선대위 구성을 맡기자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 거치를 다시 수행직장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뭐 이재명 후보를 지금까지 수행했고 지금 김병민 대변인은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 주십시오. 자, 김병민 대변인. 예. 전두환 씨가 정치는 잘했죠? 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네, 그럴까요? 네. 후보자하고 생각이 다르신가요? 과거에 있었던 문제 발언들에 있어서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이 있다면 국민께 이 송구한 마음을 담아서 사과를 깊게 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전두환 씨 조문은 안 가나요, 이제? 네. 조문을 간 사람들이 극히 제한적인 것 같은데요. 네. 어저께 조문을 가지 않는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오늘 큰절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반성하고 살고 있고요. 매일 사죄하고 있어요. 네, 진심을 담아서 좀 사과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집권 여당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국정 운영했던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좀 보여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뭐 전혀 조율되거나 예고되지 않고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진심이 묻어나온 어떤 그런 사죄의 큰절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그 원내대표단이 굉장히 그 태도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조금 이렇게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원내대표단과 우리 민주당이 좀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각오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선거 때마다 큰절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죠. 과거에서도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큰절을 했던 정치인들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국민들한테 이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았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요즘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서 반성을 딱 컨셉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진정성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인지 아마 국민들께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18과 관련되어서 전두환 정치 잘했다라는 그 발언을 아주 뒤늦게 광주 가서 사과를 했는데 어제 또 갑자기 조문을 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본인의 어떤 사과 발언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해서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네. 캠프 내부에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수차례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전에 이제 전두환 사망 소식이 전해졌고 그 뉴스를 접하고 난 다음 오찬 장소로 가기 전에 있었던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이었고 여기에서 전직 대통령 사망에 대해서 뭐 일정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판단을 고려해서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내용을 가지고 특별하게 더 이상 정치적인 문제를 삼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억지로 비판하는 억가 정치가 아닐까 싶어서 좀 그런 내용의 정치 비판들은 그만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네. 전두환 씨는 뭐 굉장히 중요한 현대사의 인물이고요. 상중인데 고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그렇다면서 논평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뭐 정치적 평가, 역사적 평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복을 빌며 애도한다. 이렇게 올렸다가 삭제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민주당에서 이 명복을 빌며 애도한다라고 했다가 그 내용을 삭제해서 다시 올리기도 했던 여러 가지 혼선의 과정들이 있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쨌거나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일단 상중인 상황 속에서 나중에 역사적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전에도 얼마든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딱 그 정도로 충분하게 입장을 대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니까요. 특별히 윤석열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네. 의무가 조금 있어요. 저 정치 얘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광주에 가서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한 바 있었고 지난 1980년 당시 윤석열 후보가 학생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모의 재판으로 이건 곰탕도 아니고 맨날 그냥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혹시 못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모의 재판에서 네. 전두환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윤석열 후보의 진정성을 생각해 주신다면 네.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적으로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거듭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이제 갈 것 같이 조문을 가는 쪽에 무게를 실어서 발언을 했다가 2시간 만에 그 입장을 바로 바꾼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올바른 어떤 생각이나 가치 판단, 제대로 된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전두환 칭찬했다가 또 뭐라고 하니까 여론이 나쁘니까 사과했다가 또 그다음에 또 사망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조문을 갔다라고 하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본인이 어떤 생각이나 기본적인 어떤 건전한 상식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 때문에 만약 국정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제2의 최순실 생기는 거 아니야? 누가 그러면 실세고 누가 윤석열을 움직이는 거지? 혹시 김병민 대변인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점이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김병민 대변인이 프롬프터 막 들고 다니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실세라고 한다면 여러 결제 라인에 쌓인 계속 하게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진상 씨처럼 이 정도는 돼야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또 정진상이 네. 아니면 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실제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같이 연결돼 있었던 인사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사실 우리는 실세 혹은 측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문제가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모르쇠를 일관하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트집 잡기식 공세를 펼치게 되면 저는 보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도 될 것 그럴까요? 같은데 네. 남아있는 게 많아서 고래 싸움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종인, 윤석열 고래 싸움 어떻게 됩니까? 고래, 네? 새우. 오늘 예. 어떻게 돼요? 고래 싸움은 아니고요. 네. 아니 새우 도망간다 이건 이준석 대표가 했으니까 고래 싸움으로 하죠. 이준석 대표가 워낙 또 SNS를 통해서 네. 그럼 보고 요리 자격증도 있고 하니까요. 네. 고래 밥 싸움으로 합시다. 일각에서는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갈등보다는 저는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진통이냐면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곧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과정이라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거든요. 어렵고 힘들지만 모두 다 함께 손을 잡고 정권교체를 위한 대의 앞에 같이 좋은 모습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 내용을 만들어내는 진통의 과정들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 갈등과 진통은 자 김남국이 해결합니다. 진짜 여기서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된 정치력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아주 오래된 구시대의 정치인이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정치 철학이나 소신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통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통합이 아니라 거꾸로 국민의힘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야말로 윤석열 후보가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단호하게 어떤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보여주는 것을 그런 어떤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병민 어떤 대변인을 오히려 더 높게 평가해서 요직에 쓰는 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모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저는 그렇긴 보입니다. 한데 지금 요직에 쓴 것 같은데요.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네. 대변인에게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로 쫓아내려고. 아이고. 일단은 그 김한길 전 대표가 그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인사 아닙니까? 네. 우리가 통상적인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다른 정당에 있었던 당대표까지 함께 와서 더 많은 국민들과 이 중도 외연 확장 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 선거 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한길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이 가지고 있었던 경륜과 지혜
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의 시대 정신 이런 애들이 다 하나로 뭉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도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낸 게 지금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거든요. 차분히 기다리고 힘들고 좀 어려워도 결국은 선거대책위원회를 잘 구성하겠다는 후보의 의지가 투철한 만큼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보여줄 거라 확실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도 문제가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김한길 전 대표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영입의 취지와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의 어떤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몇 문장 말하는데 적어온 어떤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에도 또 굉장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TV조선의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 가서 네. 프롬프터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90초에서 2분 동안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방송사가 생겨버리고. 윤석열 후보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논란이었는데 말을 안 해서 논란이 됐죠. 이거는 또. 이런 게 이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토론 들어가기 전에 민주당에 있는 많은 인사들이 그랬어요. 우리 국민의힘에 한 16차례가 넘는 토론이 있었는데 토론 한 번만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토론을 진행되는 과정들을 지켜보셨던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후보가 토론 잘하네. 또 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숙고 있게 생각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잘 펼쳐나가려는 평가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관한 언급으로 여기에 대한 준비된 내용들을 차분하게 틀림없이 읽는 것 가지고도 비판하게 되면은 오히려 말을 덤벙덤벙 얘기를 하면서 바지라도 벗을까요? 라는 얘기들 때문에 국민에게 상처가 줬던 발언들까지 우리가 트집을 잡으면 좋겠습니까? 트집을 잡는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많은 설화에 휩싸였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단순하게 어떤 말실수가 아니었거든요. 취업하는 청년들 앞두고 비정규직 취업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걸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어떤 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주 기본적인 우리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갖춰야 될 상식이라든가 기초 지식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런 논란에 휩싸였다라고 보이는 거군요. 뭐 그저께 TV조선 그 포럼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아예 프롬프터가 없이 10분 동안 본인의 어떤 철학과 정책적인 소신을 자신 있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자리 포럼이나 이런 많은 국민들의 평가가 너무 차이가 난다. 준비된 후보와 준비되지 않은 후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나 사회 문제와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인식과 자신만의 어떤 정책적 해법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에 대한 평가를 좀 제가 달리하게 하나 좀 된 것 물어볼게요.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프롬프트 혹시 준비해 갖고 왔나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네, 준비할 그 필요가 없다고 준비를 안 해갖고 하셔가지고 온 거죠. 준비할 필요가 없어서 윤석열 후보가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비서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프롬프터가 없이 해도 된다라고 해서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어쨌거나 거기다 제공해갖고 쓰지를 않기라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가 프롬프트를 안 쓰기로 하고 왔으면 진행을 했을 텐데 주최 측에다가 프롬프트를 쓰기로 얘기하고 왔는데 뭔가가 지체되니까 당연히 주최 측에서 진행되는 과정들의 경과를 지켜보게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비판하는 이슈 것좀 티키타카는 지나치다고 봅니다. 6시에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7294님 윤석열 선대위 아픈 만큼 대성숙합니다. 윤석열 김병민 화이팅 얘기하셨고요. 6820님 김병민 대변인 모의 재판 얘기는 2번 들으면요 102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6시에 이어갑니다. 후보 배우자 얘기인데 집중해 주십시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5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대연이는 오늘도 엄마를 모시고 서울행 고속버스에 오릅니다. 대동맥에 염증이 생기는 난치성 질환, 그리고 어지럼증과 다리 통증을 평생 겪어온 엄마를 모시고 가기 때문인데요. 최근 고혈압까지 겹치면서 대연이의 엄마는 서울의 큰 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의 집에서 서울까지 오가는 4시간. 엄마는 기어코 혼자 다녀오겠다며 고집을 부리지만 황소고집인 대연인 절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픈 엄마를 지키는 건 오롯이 자신의 몫이라고 말하는 어른스러운 대연이. 유일한 버팀목인 대연이와 엄마가 지치지 않고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남부지방은 하늘이 맑은 편이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다소 많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빗방울,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에 앞서 경기 동부 지역이나 강원 영서 지역, 충청북도 북부 지역은 오늘 저녁에도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내일 북쪽에서 남하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게 되면 주로 새벽 시간 경기 남서부 지역과 충청남도, 충청북도 중남부, 전라북도, 경상북도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경기 남동부 지역이나 강원 영서 남부, 충청북도 북부에서는 눈이 날릴 것으로 보이고요. 울릉도 독도의 경우 내일 아침부터 오전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들은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경우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이 지역뿐 아니라 경상도 동해안과 강원도 산간 지역도 점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서 화재 예방에 좀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은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은 0도 안팎까지, 파주와 철원 영하 4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조금 추울 것으로 보이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7도, 세종 10도, 대전 11도, 부산은 16도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영상 7.8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 따라 2부부터 합류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자리 잡으시고요. 7시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팀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메신저 등을 압수수색하겠다고 통보하자 수사팀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날짜가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는 한편 수사팀의 보복수사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거창 양민학살 사건에 대해 국가의 실질적인 배상과 지원을 보장하는 거창 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창 사건은 6.25 전쟁 중 1951년 2월 9일부터 사흘간 경남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 병력이 지리산 공비토벌 과정에서 주민 719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빈소가 차려진 지 이틀째인 오늘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습니다. 카카오가 내년에 다음 뉴스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편집을 폐지하고 언론사가 편집해 발행한 구독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 라인 신설 부지로 텍사스를 최종 선정한 것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김병민, 김남국, 김병민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은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를 최근에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분들이어서 그런데 자, 김남국 의원, 네. 이재명 후보 가까이서 보니까 어떤 점이 보이던가요? 어떤 점이 매력적이던가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는데요. 역시나 약속한 것은 반드시 돌파해서 실천해내는 그런 실행력과 돌파력, 추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모험담만 말고 되게 정치인들 보면 네. 그 사진 찍는데 테이프 커팅하는 데만 커팅 시계만 가요. 그래서 사진 찍고 마치 마치 자기 성과인 것처럼 그런 것을 능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처음에 이 문제가 있을 때 그 갈등의 현장에 가가지고 그 갈등을 피하지 않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점이 저는 굉장히 좀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점은 뭡니까? 매력을 얘기하라 해서 저는 좀 매력 좋아요. 예, 가벼운 얘기를 하려는데 너무 딱 그 가벼운 거 FX로 좋아요. 말씀하셔요. 아니 윤석열 후보는 무겁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빨리 자. 제가 옆에서 보는 인간적인 그 매력은 진짜 인간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 가거나 뭐 하면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을까? 네. 윤석열 후보를 보면서 맛있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에는 진심입니다 그분이. 지난번에 술만 먹고 다닌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 지상파 방송에서 네. 먹방 예능이 한번 대박이 난 적이 있잖아요. 직접 계란말이도 하고 고기도 요리를 하고. 근데 진짜 저녁에 같이 이렇게 요리도 해서 사람들이랑 같이 먹고 나눠 먹는 걸 좋아하고 어디 지방에 가거나 해서도 이 동네는 여기가 진짜 맛있어. 그래서 맛집에 가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데 격이 없이 소통하고 어울리면서 음식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 인간적인 매력이 넘쳐납니다. 저도 윤석열 후보를 아는데 전혀 다른 윤석열 후보. 그렇습니까? 좀 다르네요. 의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법사위 국감이라면 막 사람 우르르 몰고 다니면서 아주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대화를 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자,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 본 거네요, 사람을. 그러면 네. 김혜경 씨의 매력은 뭡니까?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같이 보지는 못했고요. 이제 몇 번 이제 후보자 내외가 일정을 같이 하는 것을 제가 수행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도 어려울 텐데 일반 국민들을 편안하게 다가가더라고요. 다정다감하죠. 네, 굉장히 다감다감하시고 사실 정치인들도 그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다가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털털하게 소탈하게 그래서 잘해서 소탈하시고 많은 그 캠프에 수행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는 진짜 성격이 타고나신 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김건희 씨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사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요? 김건희 씨가 김병민 대변인만 좋아한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아니에요? 그런 또 저도 저는 처음 듣는 얘기를. 제 척보에 하면 이미 만났다라는 평가가 아니, 있는데. 정말요? 네. 그럼 김병민 대변인도 못 봤어요? 예, 뭐 만난 사람들이 여럿이 있고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사실 우리 김남국 의원님은 수행실장이니까 거의 24시간을 같이 동행하는 거지만 전 대변인이어서 언론 관계 미팅 있을 때만 후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김건희 대표를 보지 못해서 제가 얘기 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건희 대표라고 했는데 김건희 씨 꽁꽁 숨기고 안 내보내려고 지금 작전 쓰시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후보의 직접 육성으로 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 네. 적절한 시기에 같이 함께 국민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아직 선거대책위원회가 조금 더 일찍 출범하면 좋겠는데 아직 선대위 출범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적절한 적절한 시간과 때에 맞춰서 또 같이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활동들 차분차분 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뭐 회동 소식이 있지요 지금? 지금 기자님들 전화가 너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윤석열 두 분이 만난다고요? 아니 그걸 이제 확인하려고 전화 오신 것 같은데 기자님들 전화 안 주셔도 되는 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6시 반 전격 회동 이렇게 기사가 떠서 네. 아마 확인차 연락이 오는 것 같고 이 회동 어떻게 보십니까? 얘기 좀 더 하면 안 돼요. 자, 김남국 먼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올드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구시대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끌려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준비되지 않은 정치인, 당 장악을 못하고 오히려 의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게 선을 긋고 후보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대위를
팍 치고 나갔으면 오히려 그게 국민들한테 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의원님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주변에도 많습니다. 반면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대통령이 되고자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칼같이 쳐내기보다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함께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상당히 언론 기사가 좋지 않았지만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는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니 기다리겠다. 그렇죠. 그 양반.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오늘 이 기사가 사실은 만남이 있고 내일 오전 최고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최고위원회에서 이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게 된다면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과 또 선거대책위원회의 통합 과정들이 아름답게 결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답답함은 국민들이 느끼는 답답함은 이런 걸 거예요. 왜 김종인 대표에게 이렇게까지 해?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도대체 그 사람이 뭔데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정당의 군소정당의 대표라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밖에 있는 제3지대에 있는 대통령 후보여서 지지율이 나와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한 명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오히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대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김한기 전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인사들과도 후보가 직접 만나서 이번 대통령 선거 국면에 함께 통합의 과정을 이루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은정님께서 김남국 의원님 들으시면 그 양반 기분 나쁘시게 올드하다뇨 얘기합니다. 82살밖에 안 드셨습니다. 박계림님께서는 윤석열 그 부인 그리고 이재명과 그 부인 프롬프트 없이 토론 한번 해봅시다 얘기합니다. 영부인이 되겠다는 사람들끼리 토론은 전에는 없었죠. 네. 이석배님께서 하나도 힘든데 두 분이 나오면 김병민 대변인 매일 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걱정합니다. 자, 역할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과 그 영입 말고는 선대위는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예, 오늘 연합뉴스 아마 보도였나요? 6본부장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 사람 인사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인선들이 좀 정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근데 정치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간은 하루 그 시간 단위마다 많은 부분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오전 최고위원회까지가 꽤 국민의힘에는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도 선대위 합류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제 하마평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 최종 결정까지는 과정들이 있어서 일단 언론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네. 마지막 결정까지 또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떻게 갑니까? 네, 지금 좀 신속하게 의사결정하고 또 의사결정한 것을 빠르게 실행 단위에서 집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자리에 좀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자를 전진 배치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의원들은 또 각 지역구가 있고 또 활동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 가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그런 식의 어떤 선거 운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선대위 꾸려지면 윤석열 후보 이제 정책 공약 속속 내놓습니까? 그럼요. 선대위의 정책을 총괄해서 맡는 분이 계시면 이제 윤석열 후보의 생각과 또 경선 때 얘기했던 내용들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신속하게 많은 정책들을 선보이게 될 겁니다. 핵심적인 철학은 네. 윤석열의 핵심적인 철학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네. 이 상식과 공정에 포인트를 좀 두고 싶고 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 대장도 같은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저 집이 맛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복만님, 김병민 대변인 물건 포장 가게 하면 정말 잘할 듯이요. 포장 가게에 나왔습니다. 윤 후보에 대해서 좀 오해나 억울한 점 있습니까? 그 국민분들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많은 지지 그런 내용들을 다 보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께서 주신 의견 하나하나를 다 소중하게 받들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오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더 잘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에 대한 오해, 억울함.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억울함, 약간 좀 좌파적인 거 아니냐, 급진적인 거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훈 토론에서 굉장히 어떤 기자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이 토론을 보고 야,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가
그리고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 그런 어떤 길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을 좀 감명 깊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대 정신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생 정책을 아주 끝까지 해결하려는 그 모습, 그리고 또 성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뚜렷한 비전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마 이재명 후보가 가진 그런 어떤 장점인 것 같습니다. 조혜숙님께서 윤석열은 안 보이고 김병민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후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겠죠. 언론 인터뷰도 막 하고요. 지금 엄청나게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남국이 나와서 반갑다 그런 분도 많았습니다. 네. 이슈 티키타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남국, 김병민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